자, 여러분, 매일 온라인에서 하는 일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은행 계좌 이체, 꽤나 개인적인 메시지 주고받기, 심지어 민감한 의료 기록 확인까지 전부 다요. 이 모든 것들은 지난 70년 동안 단 한 번의 오작동도 없이 우리를 지켜준 보이지 않는 디지털 방패 덕분에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 견고했던 방패가 지금 당장 산산조각 나기 직전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디지털 붕괴의 문턱, 바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던져봐야 할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카드로 커피를 사고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떤 수학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 거거든요. 전 세계의 금융거래, 국가 기밀, 우리 개인의 비밀까지 모조리 단 하나의 취약한 수학적 가정 위에 위태롭게 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이 수학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보안 전문가들은 이제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체 언제 터질까에 주목하고 있죠. 이른바 Q-Day라고 불리는 그날, 양자 컴퓨터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해져서 현재 지구상의 모든 암호화 체계를 말 그대로 하룻밤새에 박살내버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금고문이 한순간에 활짝 열려버리는 엄청난 위기인 거죠. 그럼 1장, 이진법 대 양자 물리학. 도대체 컴퓨팅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차이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이걸 미로 찾기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정말 쉬워요. 우리가 지금 쓰는 고전적인 컴퓨터는 미로에서 길을 찾을 때 딱 한 번에 한 길만 가봅니다. 막다른 길에 다다르면 다시 돌아와서 다른 길을 시도하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요, 미로 전체에 그냥 물을 확 쏟아붓는 거랑 똑같습니다. 물이 순식간에 모든 갈래의 길을 덮치듯이 셀 수 없이 많은 차원의 가능성을 동시에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진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양자 컴퓨터가 이런 마법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양자 중첩이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동전을 예로 들어볼게요. 테이블 위에 놓인 동전은 앞면 아니면 뒷면이잖아요. 1 아니면 0. 이게 바로 고전적인 비트입니다. 근데 동전을 튕겨서 팽이처럼 맹렬하게 확 돌려보세요. 막 돌아가는 동안에는 앞면이기도 하고 동시에 뒷면이기도 하죠. 누군가 딱 쳐다보기 전까지는 두 상태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큐비트의 세상을 뒤흔들 파워를 쥐어주는 실제 물리적인 원리입니다. 다음은 2장, 현대 암호화의 붕괴입니다. 방금 말한 이 기괴한 물리학이요, 어떻게 세상을 지키는 수학을 깨버리는지, 전 세계 은행과 정부가 쓰는 RSA 2048 암호화를 예로 들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1007과 1009라는 두 소수를 곱해서 11만 6063을 만드는 건 초등학생도 계산기만 있으면 순식간에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누군가 11만 6063을 툭 던져주면서 어떤 두 소수를 곱해서 만든 숫자인지 맞춰봐 하면요, 아마 평생을 매달려도 찾기 어려울 겁니다. 정방향으로는 쉽지만 역방향으로 푸는 건 끔찍하게 어렵다는 사실. 바로 이 점이 오늘날 전 세계를 지켜주는 완벽한 자물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보안 체계는 바로 이 복잡성에 기대고 있습니다. 현재 수백 자리 암호를 기존 슈퍼컴퓨터로 풀려면 무려 1조 년이 걸리거든요. 태양이 수명을 다하고 폭발하는 걸 4만 번은 반복해야 하는 영겁의 시간이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에 쇼어 알고리즘을 대입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조 년 동안 숫자를 하나씩 대입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경우의 수에 동시에 접근해서 오답은 상쇄시키고 정답만 증폭시켜버려요. 1조 년짜리 문제가 단 몇 분,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이면 끝나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실까요? 1994년에 이 알고리즘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다들 뭐 그냥 이론일 뿐이지 라며 안심했어요. 그런데 작년 2024년 12월에 구글의 100억 큐빗 윌로우 칩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죠. 기존 컴퓨터로는 0이 25개나 붙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불가능한 벤치마크를 이 윌로우 칩이 단 5분 만에 해결해버렸거든요. 기술이 이렇게 미친 듯이 가속화되다 보니 전문가들은 길어야 2035년이면 우리가 아는 암호 체계가 다 뚫릴 것으로 봅니다. 시간이 절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진 거죠. 이어서 3장, 지금 수학하고 나중에 해독한다. 사실 진짜 위험은 Q-Day가 당장 내일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코앞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나쁜 의도를 가진 해커들이나 적대 국가들이 지금 당장 암호를 못 푼다고 포기할까요? 절대 아니죠.
이들은 지금 조용히 마치 거대한 디지털 진공청소기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암호화된 가상화폐 지갑이나 블록체인, 그리고 우리의 은밀한 개인 데이터까지 싹 다 무차별적으로 빨아들여 거대한 서버에 쌓아두고 있어요. 나중에 양자 컴퓨터가 완성되면 그때 가서 한꺼번에 열어보려고요. 미래를 위해 우리의 과거를 볼모로 잡는 진짜 소름 돋는 전략입니다. 과거의 감시랑 비교해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1989년에 무너진 동독의 슈타지 비밀경찰 아시죠? 그들은 사람들 감시하려고 종이 서류를 무려 111km나 쌓아야 했고 엄청난 인력이 필요했어요. 물리적인 한계가 뚜렷했죠. 하지만 지금의 데이터 수집은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클라우드 저장 공간을 씁니다. 지금 우리를 지켜주는 암호화는 결코 영원한 방어막이 아니에요. 그냥 털리는 시점을 조금 지연시켜줄 뿐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안 전문가들은 이걸 슈레딩거의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진짜 완벽한 비유죠. 상자 속에 갇힌 고양이처럼 해커들 서버에 저장된 우리의 데이터는 지금 당장은 안전하게 암호화돼 있지만 동시에 미래의 시점에서는 이미 완전히 유출돼 버린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양자 컴퓨터라는 열쇠로 그 상자가 열리는 순간 우리의 숨겨진 비밀은 고스란히 발가벗겨진 채 세상에 드러나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럼 4장, 파편화된 글로벌 인터넷. 실제로 큐데이가 터져서 예전의 인터넷이 죽음을 맞이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날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 버튼을 누르는 찰나의 순간을 생각해보죠. 노트북이 아마존에 접속하고 아마존은 마스터카드랑 대화하고 마스터카드는 다시 우리은행이랑 정산합니다. 이 기적처럼 매끄러운 연결이 가능한 유일한 이유는요. 전 세계의 모든 시스템이 정확히 똑같은 암호화 언어를 쓰면서 서로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신뢰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양자 시대가 오면 이 평화로운 신뢰의 고리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자본이 빵빵한 대형은행이나 선진국들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재빨리 양자 해킹을 막아내는 안전한 요새를 구축하겠죠. 그런데 동네 병원, 지방정부, 개발도상국 같은 곳들은요. 양자 방어막 없이 그대로 뻥 뚫린 황무지에 버려지는 겁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연결되던 하나의 인터넷은 붕괴되고 안전한 특권층의 요새와 해커들이 들끓는 위험지대로 철저하게 계급화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장, 포스트 디지털 시대 구축입니다. 여기서 분위기를 한번 완전히 뒤집어 볼 텐데요. 양자 컴퓨팅이 무조건 모든 걸 파괴하는 무기인 것만은 아니거든요.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돌파구를 열어줄 기적의 마스터키기도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자연의 근본 원리 자체가 양자역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 컴퓨터를 통해 드디어 자연을 완벽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됩니다. 수만 번의 시행착오나 운에 기대는 대신 분자와 단백질 구조를 정확하게 모델링해서 신약을 뚝딱 개발하고 완전히 새로운 신소재를 바닥부터 설계하고 복잡한 전력망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최적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짜 창조주처럼 말이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 비료 생산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지금은 비료 만들 때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극한의 고온 고압 상태를 억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흙 속에 사는 작은 박테리아는 상온에서 이걸 그냥 가볍게 해내거든요. 만약 양자 컴퓨터로 이 박테리아의 효소 원리를 상온에서 완벽히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된다면 이건 글로벌 비료 생산 혁명은 물론이고 인류의 에너지 한계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마법 같은 일이 될 겁니다. 그야말로 우연에 기대던 시대에서 세상을 직접 설계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기적 같은 힘을 누구나 주머니 속 스마트폰처럼 쥐고 다닐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상상 추월의 하드웨어를 작동시키려면 우주공간보다 더 차가운 절대 영도에 가까운 극저온 냉각 시설이 필수적이거든요. 엄청난 자본과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이 전지전능한 파워는 결국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극소수의 엘리트 기관들, 그 굳게 닫힌 거대한 성벽 안에서만 독점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지금 위태로운 문지방 위에 서 있다. 등 뒤로는 지난 70년간 당신에게 평온함을 주었던 익숙한 방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피할 수 없는 낡은 디지털 세계의 죽음과 상상하기 힘들 만큼 경이롭고 또 무시무시한 통제력을 가진 새로운 시대의 탄생, 딱 그 한가운데인 중첩의 상태에 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들을 마무리하고 싶네요. 인터넷 세상에서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지켜주던 그 견고했던 수학적 장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그날.
그렇다면 과연 그 잿더미 위에서 세워질 새로운 문명의 마스터키는 대체 누구의 손에 쥐어지게 될까요? 그들은 그 거대한 권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다음 시대를 어떻게 통제하려 들까요?